2024년 6월 29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피가 2800포인트를 살짝 돌파를 했었던 적이 있었죠. 미쓰리 2800포인트 돌파해서 좀 혼란스러워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신데요. 에이, 뭘 혼란스러워 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스피가 2800을 잠깐 터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800포인트를 살짝 돌파했을 때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에게 3천 갈 수 있다라는 희망 고문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뒤통수를 맞게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코스피가 2800을 간다 안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이 저질인지 아닌지 그 질을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2800포인트 잠깐 찍는다고 의미 두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주 일요일 방송에서 6월 마지막 한 주는 뭐 환율 이슈 있고 미국의 대선 TV 토론회 이슈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금요일은 개인 소비 지출 이 경제 지표 있다. 그리고 하나 더,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주 초반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그 이후로는 잘 안 사더라고요.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이번에 이렇게 약한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죠. 6월의 마지막 주 뉴욕 증시가 막 혼조세로 마감하고 그다음에 막 상승하고 상승해도 소폭 상승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마치 6월 28일 금요일 개인 소비 지출이 둔화되는 걸 확인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실하구나 하면서 주식시장이 와 신난다 하고 끝나려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서도 제가 어제 굉장히 의미심장한 멘트를 하나 했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슬쩍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얘기를 좀 정리해 보자면 그림은 그게 맞았어요. 왜냐하면 6월 28일은요. 6월 한 달 동안의 마지막 거래일이고 2024년 상반기의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2024년 2분기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럼 뭔가 의미 있는 날에 분명히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5월달 개인 소비 지출이 둔화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금리 인하를 키우면서 화려하게 금요일을 마무리하고 6월 한 달을 마무리하고 2분기를 마무리하고 상반기를 마무리하려는 플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 중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약해서 주 초반엔 좀 기관들이 매수했는데 좀 약하네요 라고 얘기했는데, 종가에 기관들이 확 들어오면서 코스피를 확 끌어올렸잖아요. 기관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미쓰리가 그렸던 그 시나리오를 기관들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뉴욕 증시가 상승할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미리 2024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어떻게? 굉장히 해피하게. 그런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살짝 의미심장하게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게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6월 28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상승세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종가 기준으로는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12, S&P 500이 0.41, 나스닥이 0.71% 하락했습니다. 자, 분기말을 맞이해서 차익 실현 매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멘트가 얼마나 개소리인지 뒷부분 가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경제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근원 개인소비 지출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으로 발표되면서
예상했던 거와 동일하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21년 3월 이후 3년 넘는 기간 중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로는 0.1% 상승에 그치면서 마찬가지로 예상과 동일했으며 둔화되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5월달 개인소비 지출 경제지표입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는 하락했어요. 자, 이날 또 다른 어떤 수작이 있었는데, 개수작이 있었습니다. 어떤 개수작이냐? 또 다른 경제지표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게 6월달 시카고 PMI 경제지표인데 5월달에 35.4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6월달 시카고 PMI 지표는 47.4를 기록하면서 무려 5월 대비 12포인트나 급등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개소리냐면, 자, 여러분, PMI 지표가 기준이 얼마라고요? 50이라고요. 그러면 일단 5월 달에 35.4라는 수치는 상당히 낮은 수치였고 12포인트 급등을 했지만 기준선 5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지표를 어떻게 포장하냐면, 이 6월달 시카고 PMI 지표가 말이야, 작년 11월 이후에 최고치고 시장 예상치는 40이었는데 40보다 훨씬 높게 나왔거든. 문제는 이 시카고 PMI 지표 이후에 발표되는 PMI 지표가 바로 ISM에서 발표되는 제조 PMI 지표인데, 이거 분위기 보니까 시카고 PMI 지표가 이렇게 급등했으니 ISM 제조 PMI 지표도 너무 잘 나오는 거 아니야? 너무 잘 나오면 이거 금리나 물 건너가는 거 아니야? 미국 경제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개수작을 부렸다라는 거죠. 제가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을 읽어가는 것에 대해서 살짝 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녹음 시간이 조금 뒤로 미뤄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지금 주식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000포인트를 간다 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이 저질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돈다방 미스리를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대충 제가 똑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데 좀 계속 듣다 보니까 좀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알 것 같아. 그리고 아마 오늘 뒷부분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아리까리하고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꽉 잡아드릴 거고, 돈다방 미스리를 최근에 들으시는 분들은 쟤 무슨 저렇게 또라이 같은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으실 겁니다. 왜? 다른 증권방송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다른 증권방송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2800포인트, 이제 6월 말에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2800포인트 근처에 왔으니까 이제 금리 인하 기내가 커졌고 7월 달에 2800포인트 돌파해서 3000포인트 갈 수 있고, 이렇게들 얘기할 거라고요. 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보면은요,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5월달 개인 소비 지출 경제 지표에 대해서 굿뉴스다라고 얘기했고요.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는 미국 경제, 특히 소비자들은 예상보다 높은 금리에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긴축 여파가 경제를 둔화시키겠지만 아직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높은 금리를 잘 견디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작년 9월달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는요, 연준 위원들이 2023년도 남아있는 11월, 12월 달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때였습니다. 대놓고 남아있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만, 우리는 아직 할 일이 있다, 갈 길이 멀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남아있는 FOMC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게 작년 9월 달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때 이런 얘기 해드렸죠. 여러분, 이제 연준은 더 이상 금리 인상을 못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이미 미쓰리 머릿속에 경제지표 그림이 쭉 있는데 지금 미국 경제가 둔화되는데 어떻게 금리를 인상합니까? 라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여러분들이 미쓰리의 머릿속을 압수수색하시면 미쓰리 머릿속에 뭐 길게는 뭐 16개월, 짧게는 뭐 7, 8개월, 뭐 9개월, 10개월 전부터 정점을 찍고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미국 경제 지표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을 때 저는 여러분들께 여러분 연준은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2024년도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때 했습니다. 미쓰리가 막 2024년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막 제시하니까 11월 초에 10월 달 고용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확인한 뉴욕 증시가 갑자기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쭉 방송 들으시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작년 9월 달에 2024년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내세웠던 근거는 뭐냐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기준금리가 5%면 대출금리는 더 높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높은 금리로 인해서 미국 국민들과 미국 기업들이 상당히 힘들어한다. 그 높은 기준금리를 2024년도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어려울 거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는 살짝 꼬아서 굉장히 예쁘게 포장한 거죠. 어떻게 포장했냐면 긴축 여파가 그러니까 2022년도 하반기에 75bp씩 막 4번 금리 인상하고 50bp 금리 인상하고 막 금리 인상을 막 들이대 하다가 그 긴축 여파로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데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는 마치 이게 진행형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미래처럼 얘기하는 거죠. 긴축 여파가 경제를 둔화시키겠지만 뭔 소리예요. 올해 들어서 미국이 제대로 금리 인상 못했잖아요. 긴축 여파는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2022년 하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막 금리 인상하고 그 다음에 뭐 50bp, 25bp씩 이렇게 좀 조절했잖아요. 긴축 여파가 경제를 둔화시키겠지만이 아니라 둔화시키고 있고요.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는 아직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높은 금리를 잘 견디고 있다. 아니라고요. 힘들어하고 있다고요.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계속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만 생각하세요. 아니 경기가 좋은데 뭐 예쁜 단어로 골디락스, 연착륙 이런데 금리 인하를 왜 하냐고요. 지금 왜 금리 인하 가능성 우리가 매일매일 체크합니까? 단순히 시장이 원해서 아니잖아요. 경제 지표가 둔화되고 그리고 그들이 고용이 좋다고 경제가 좋다라고 열심히 노래를 불렀던 그 고용 지표도 최근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는 긴축 여파가 경제를 둔화시키겠지만 아직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높은 금리를 잘 견디고 있어요 라고 미래지향적으로 얘기하지만 아니라고요. 긴축 여파로 미국 경제는 둔화되고 있고 미국 국민들은 이 높은 금리를 지금 유지하기 힘들어한다는 거죠. 미국 국민, 미국 기업, 미국 경제는 이 높은 금리를 잘 견디는 게 아니라
잘 견디고 있었는데 이제는 힘들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2,800을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주식시장이 정확히 질이 어떤지, 저질인지 아닌지, 아니면 내가 놀고 있는 주식시장이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파란색인지 검정색인지 회색인지는 알고 노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 시장 상황에 대해서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6월 마지막 주 증시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잘 이렇게 움직이다가 뭐 이슈로는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환율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엔 TV 대선 토론회도 있었고 막 그렇게 꿈틀꿈틀하다가 다 필요 없고 6월 28일 마지막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2024년도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이자 6월의 마지막 주 거래일이자 2024년 2분기 말의 마지막 거래일 6월 28일이 그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아이러니하게 또 6월 28일 그날 5월달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되는데 그 개인 소비 지출은 인플레이션 지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중에 그러니까 월화수목까지는 뭐 이런저런 경제 지표 확인하고 포장하고 TV 토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개인 소비 지출이 둔화될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 할 거기 때문에 2028년 6월 28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와 상승으로 마감해서 와 상반기 마무리 잘했어요. 상반기 너무 좋았어요. 자, 이런 여세를 몰아서 하반기 가자.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을 그렸던 대한민국의 기관들은 어제 종가 무렵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나타내서 기관 매수세가 확 들어오면서 2,800포인트를 바로 코앞에 두고 마감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800포인트를 찍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 중에 녹음 중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좀 약하네. 이상하다. 분명히 우리나라 기관들은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을 거고 따라서 6월 28일 날 기간 매수세가 돌아서 화려한 휘나레를 할 것 같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 텐데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종가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확 나타났죠. 그래서 제가 녹음을 마치고 어제 방송 댓글에다가 종가 기준으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시나리오예요. 시장이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그 의미 있는 6월 28일 금요일 뉴욕 증시가 그 시나리오대로 상승 출발을 했는데 상승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락 전환해서 마감을 했어요. 예상대로 진행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포장하느냐? 분기말을 맞이해서 매물 출회라는 표현을 합니다. 웃기잖아요. 국내 증시는 기관들이 매수를 해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나타냈는데 2분기의 마지막 거래일, 2024년 상반기의 마지막 날, 6월의 마지막 거래일, 6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 얼마나 의미 있는 그 금요일 날 굳이 차익 실현 매물 나와서 하락 마감할 필요가 굳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관 투자자들은 뉴욕 증시가 화려한 휘나레를 날릴 줄 알고 종가 기준으로 확 들어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나타났는데 정작 뉴욕 증시는 하락 전환에서 끝났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포장을 해야 돼 지금. 그러니까 분기말을 맞아서 차익 실현 매물로 하락했대요. 아니 왜 더 갈 건데 왜 차익 실현을 해요? 무슨 뭐 지네들이 무슨 미쓰리야? 목표 주가 정해놓고 딱 뭐 매도하고 그러나요? 걔네들은 그렇게 매매하는 애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대로 상승 마감하지 못하고 하락 마감을 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결국 만만한 게 뭡니까? 매물 출회했다, 차익 실현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차익 실현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시 말씀드려 6월 28일 금요일은요. 주식시장에 몸담은 사람들은 상승으로 마감하면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왜? 그래야지 상반기 이렇게 훈훈하게 끝났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더 기대가 되고 뭐 이렇게 개인 소비 지출이 둔화됐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건데 금리 인하하면 증시가 더 갈 수 있고 이런 스토리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는 분위기인데 뉴욕 증시는 그러지 못했어요.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할 줄 알고 기관들은 금요일 종가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묘한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는다. 자,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주식시장은요. 이 주식이라는 녀석은 이슈를 미리 땡겨 쓰고 그다음에 오래 가지고 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 재미없어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해도 주식시장은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죠. 분기 말에 상승 마감하지 못하고 반기 말에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을 하자 차익 실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변명을 뭐라고 했냐면 지난 6월 중순에 우리가 확인했던 5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이미 둔화됐기 때문에 개인 소비 지출 둔화된 거 이미 알고 있었고 뭐 그렇게 뭐 특별하거나 색다르거나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투자자들은 뭐 다 알고 있었으니까 뭐 더 이상 알고 있는 호재는 호재가 아니야 이러면서 매도를 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합니까? 9월 달에 금리 인하한다고 주식시장이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요. 왜요? 이제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라는 이슈가 재미가 없어요. 지금 주식시장이 원하는 거는 경기 둔화입니다. 확실한 경기 둔화, 더 나아가서 확실한 경기 침체 우려감이란 단어를 원해요. 그래야지만 금리 인하를 빨리 그리고 겨우 25bp가 아니라 50bp까지 최소한 25bp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아니면 50bp 한 번이라도 화끈한 뭔가가 되기 전까지 이제 주식시장은 더 이상 금리 인하가 재미가 없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계속 해왔던 얘기잖아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의미심장하게 여러분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되지가 않더라고요. 시장이 원하는 거는 화려한 휘나리를 원했지만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장이 원했던 시나리오를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타났고 그겁니다. 자, 미쓰리가 얼마나 지금 손바닥에다가 시황을 올려놓고 잘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그동안 여러분들이 봐오셨던 증권방송 수치 따지고 2,800 가니까 뭐 3,000 가고 뭐 이런 거 그런 어떤 그런 딱딱히 굳은 그런 생각들을 벗어내신다면 여러분들도 시황을 마치 그리스 신전의 그리스 신들이 구름 위에서 지상을 내려다보듯이 그렇게 시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내일 돈다방 미쓰리에서 7월의 첫 번째 주 또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은 어떤 그림을 그릴 건지 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 많이 온다고 하는데 비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